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금요일날 일이 좀 늦게 끝날 때가 많이 있어서 금요일날 방송을 업로드를 못하면 꼭 주말에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리스타트,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수진 지음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야놀자의 창업자예요. 그래서 최근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손정희로부터 2조 원의 투자를 받았죠. 조금 이따 언급을 드리겠지만 성공 비결은 1000만 번의 리스타트에 있다. 모텔 청소부로 시작해서 숙박업계 1등 기업 야놀자를 만들기까지.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도 리스타트,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왜? 최고의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은 반드시 실적과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시차를 두고 그 전에 수급이 먼저 들어오는 것 같은 시그널이 최근에 계속 포착되고 있죠. 미국 외신에서 하스브로 어린이병원 이제 어린이 10대에게 코비드 항체 치료 제공. 하스브로 칠드런 코비드에 걸린 어린이와 10대를 위한 항체 치료제가 제공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제도의 유연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경증 그리고 나이 제한도 많은 사람에게 투여가 될 수 있기를 합니다. 12세 이상에 지금 신청이 되었지만 사실 항체 치료제 문제가 없죠. 왜? 10,000명 이상하게 투여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부작용 또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항체 치료제는 안정성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그리고 검증이 끝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전국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양성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하스브로 어린이 병원은 현재 코비드에 감염된 특정 소아 환자에게 단일 클론 항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보면 12세 이상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어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최근에 코비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FDA는 최근 자격이 되는 어린이에 대한 응급사용 승인을 치료에 대한 승인을 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예방에 대해서도 코비드를 예방하기 위해 이 약을 복용할 작용이 있다. 코비드에 대해 양성인 부모와 함께 집에 사는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유연함 분명히 참고해볼 만한 사례가 있을 것이며 우리 또한 빠른 시간에 투약 범위와 이런 부분들 경증에게까지 그리고 나이도 12세 이상 이런 부분들 투약이 돼야 되겠죠. 코비드19에 대한 최고 치료법은 단일 클론 항체이며 공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신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미디어에서, 외신에서,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엘리바바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보게 되면 엘리바바주 단일 클론 항체는 조기에 처방된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마법의 총알과 같이 유사하며 유효성이 정말 탁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우리 체크해야 될 또 사항이 나오죠.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돌아다닐 만큼 충분한지 묻고 있습니다. 공급이 딸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왜? 미국의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16만 명이 넘었다. 다시 또한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리제네로는 로슈와 암젠의 생산 시설을 이용한다. 그쵸? 얘네도 생산하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CMO를 줬다고 한다면 여기 생산하는 물량 받아서 지금 아직 팬데믹 상황이며 위드 코로나 지금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릴리 같은 경우에는 변이에 대한 유효성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쵸? 그리고 GSK와 비어 여기 물량도 갖고 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치료제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돌아다닐 만큼 충분한지 묻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공급에 대한 이슈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또한 미국에서 치료제의 수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겠죠.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미국 승인 준비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과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영국의 GSK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 치료제도 지금 왜냐하면 얘네 나라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GSK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셀트리온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 코로나19 대응 11월 중순부터 외신에서 치료제의 시대가 임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전 세계 미디어와 언론과 외신에서 말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주사센터와 함께 항체 치료제의 투약이 지금 백악관을 비롯해서 빨리 지금
투약을 해라 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일본에서 또한 외래를 통해서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국에서도 경증 승인과 함께 빠른 시간 안에 투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국가 자체가 전 세계 미국, 영국,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이 언론에도, 이 외신에도 우리 셀트리온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보면 셀트리온은 6월 14일 항체 치료제 레그담베밥이 중증 코로나에 대해 70%의 효과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또한 감염 초기부터 주입으로 처방돼야 된다. 감염 초기에 주입하는 게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병을 키워서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진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고 하면 바로 투여를 해서 이 병원으로 가지 않게끔 해서 병원의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베드도 확보하고, 최근에 의료진이 1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정말 많이 지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진짜 고생을 정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이 의료진에 가는 부담에 대한 경감을 줄이는 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환자 본인의 건강. 조기에 치료해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을 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자산을 지키는 거겠죠? 그래서 프랑스, 여기 보면 조금 더 볼게요. 셀트리온의 프랑스 의료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3상이 끝났고 결과가 매우 좋다. 우리는 EMA와 영구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뻐했다. 이미 한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다. 바로 한국입니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쵸? 유럽에도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지금 GSK만 지금 개발을 했고, 그것도 미국과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중이고,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허가가 된 건 GSK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영국 회사잖아요. EU에서 탈퇴한. 그래서 어쨌든 27개국의 치료제 주권을 가진 국가가 아직 없다. 그래서 이번에 짝짓기를 통해서 중요한 건 CMO 회사들과 지금 각 국가의 CMO 위치들을 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회사와 협의가 진행되겠죠. 그 전에 대규모로 또는 정말 많은 양의 그런 물량이 27개국계 공동 구매를 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시기, 그게 바로 우리 셀트리온 레키노라주가 본격적으로 항체 치료제가 도래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그와 더불어 미국에서의 승인, 미국도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에 굉장히 부족해 보이죠. 조금 이따 코로나 확진자를 보겠지만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16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치료제 시대를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증상 가벼워도 1년 후유증, 걸려본 사람만 아는 코로나 뒤끝, 롱 코비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후유증, 이제 후유증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조기에 투여돼야 되겠죠. WHO는 코로나19 환자들이 겪는 장기적인 후유증을 롱 코비드라고 명명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증상은 가볍게 진행하더라도 오랜 기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후유증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지난 4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많은 사람이 장기적인 영향에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 또는 롱 코비드는 WHO가 매우 우려하는 것. 그는 코비드 후 증후군을 덜 잘 이해하기 위해 사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려고 정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 3월 기준으로 영국에서 최근 4주 이내에 롱 코비드를 겪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고, 이 경증에서 치료가 돼야, 최대한 빨리 치료가 돼야 후유증이 안 남고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임상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브리핑에서 롱 코비드는 코로나19 회복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증상이 남아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현상으로 델타 변이 감염자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과 관찰 기간이 끝난 환자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 의학적 분석의 인하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백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장기 후유증의 가장 큰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모른다는 점이다. 또 딱히 치료법이 없다 보니 대증 치료와 재활 치료로 증상을 다스리는 게 전부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포가 파괴가 됐는데 이 세포를 재생시키는 거,
파괴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거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죠. 줄기세포가 미래의 치료제로서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면역 치료제로서 줄기세포, 세포의 분화와 재생을 돕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제가 앞으로도 발달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파괴가 됐어요. 그거를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빠른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로 코로나19 감염을 피하는 게 최선이다. 후유증, 합병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달라.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는 같이 간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백신도 뿌려줄 만큼 뿌려지고 전 세계에서 많이 뿌려지고 있고, 진단키트 이미 시대가 가고 있고요.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감옥이나 다름없다. 생활치료센터 잇따른 사망, 인천이어 아산서도 사망, 모더나 백신 접종자도 숨져, 의사인력 충족한 건 10%도 안 돼. 공고내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가 아니죠. 정말 명칭과 다르게 생활방치센터, 생활격리센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진통제하고 해열제밖에 안 주니까 격리시켜 놓고요. 그쵸? 어쨌든 진짜 치료가 돼야 되겠죠. 병을 키우면 안 되죠. 그러니 면역력이 좀 약한 사람들이거나 면역력이 강하더라고 해도 갑자기 어느 순간 병의 확산세가 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은희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셨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가 될 수 있고, 또는 입소하기 전에 레키노라 투약을 받고 들어가거나, 또는 외래에서 레키노라를 투약받고 집에서 직접 약을 먹으면서 차라리 자가격리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생활치료센터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을 하고 의료진이 배치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치료가 직접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빠른 시간 안에 돼야 되겠죠. 기사 내용을 잠깐 보고 갈게요. 환자가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그곳은 치료센터가 아니라 그냥 격리시설일 뿐이다. 그래서 유족들이 이런 억울한 부분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답답한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연일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져 생활치료센터 인원도 입소 인원도 급증하는 상황이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유족들은 생활치료센터의 부실 대응으로 A씨가 숨졌다고 주장한다. 아내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이후 계속 고통을 호소했었다. 아내가 전화할 힘도 없다고 해 가족과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였는데 생활치료센터에는 해열제와 항생제만 줄 뿐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폐렴과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를 그냥 방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은미 교수님은 분명히 언급을 하셨죠.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분명히 폐렴으로 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발 열이 나건, 또는 인후두가 나건, 목이 붓건, 또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뭐 너무나 몸이 고통스럽거나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사실 레키노라가 투여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발 좀 빠른 시간 안에 경증까지 투여가 확대가 되고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치료가 될 수 있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날까지 2018님께서 27주자 레키노라 국내 처방 추이 그래프로 자료를 깔끔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총 90개 병원에서 누적 11,803명의 환자가 투약되었고요. 7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약 2주 지연되어서 위중증 환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해 2, 3주 지연되어 사망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레키노라가 투여됨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는 부분이죠. 렘데시비르 핑크색이에요. 분홍색. 렘데시비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쵸? 렘데시비르 에볼라 치료제로 실패한 약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약도 아니고 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중증이나 뭐 쓰고 있지만 WHO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효능이 없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해서 이렇게 레키노라주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투여가 되고 있다. 참 당황스럽죠.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어쨌든 이제 경증의 투여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면 우리의 시대가 전 세계에서 도래하고 국내에서도 많은 경증 환자에게 투여가 되어서 우리 건강, 그리고 우리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레키노라주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11,803명 증가하고 있고요. 주간 확진자 수도 최근에 급증했죠. 그쵸? 그리고 투여되는 환자, 우리 레키노라가 투여되는 환자 수도 최근에 급증했어요. 위중증 환자 수도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주간 환자 사망 수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보면 그래서 지난주
1245명의 환자에게 투여가 되었으며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자, 확진자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2000명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레케노라의 처방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신규 확진자 대비 처방 비율은 10%에 근접합니다. 6월 말 이후 60세 이상의 환자 비율을 감소함에 따라 레케노라 처방 비율도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나 7월 중순부터 확진자와 더불어 처방 인원도 크게 증가하였고 처방 비율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쵸? 그래서 그래프로 또 이렇게 주간 처방자 수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처방 병원은 지금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밑에 보면은 82에 90 거의 정체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방 비율도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박스권에 있습니다. 아직 고점치를 10%대를 찍고 처방 비율 확진자 대비 10%대에서 5%대, 적게는 3%대에 있었고요. 거의 처방 초기니까 3%대일 수가 있고요. 거의 5%에서 10%, 최근에는 지금 7%에서 10%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경증에 조기에 투약이 된다고 하면 이 비율 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더 오히려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미국의 경우 항체 치료제 투여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투여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항체 치료제 투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판단됩니다. 레케노라 겨우 9월 중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젊고 건강한 확진자의 경우 표준 치료를 통해서도 대부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발생한 이후에는 건강한 환자일지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젊은 환자의 경우 사망에도 이르고 있습니다.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생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심한 경우 살아남아도 사는 목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레케노라를 조기에 투여한다면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으며 남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루빨리 변경 허가를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확진자에게 레케노라를 투여하여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환자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8년 그날까지. 보건의료노조 오는 9월 2일 총파업 돌입.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료진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지금 정말 많은 그 데미지가 크실 것 같고 정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하에 지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항상 가장 늦게 재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우리의 우라통을 터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1.4조를 사용한다. 코비드 대책을 위한 예비 자금의 N. 일본은 지금 무려 130억 달러를 코로나19 구매 백신 추가 구매와 환자 의약품 확보에 사용을 했다. 여기 바로 항체 치료제가 얼만큼 사용되냐고 하면 기자회견에서 항체 치료제의 치료로 정맥에 투여되는 리제네론 치료제죠. 칼시박과 인대대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2,352억엔,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해외 임상에 따르면 이 치료법은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낮춘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일본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쵸? 어쨌든 우리에게도 빨리 좀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본은 치료제 주권이 없죠. 전 세계 치료제 주권은 없는 국가가 99%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레케노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치료제가 없고 위드 코로나를, 글로벌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일본, 중동, 중남미, 북미, 캐나다, 호주 어디서든 간에 우리 레케노라주의 소식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들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를 좀 보고 갈까요? 미국이 무려 하루 16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하루 확진자가 16만 명이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죠. 그래서 전 세계는 1차, 2차, 3차, 4차 팬데믹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 엔데믹으로 가지도 않았고 엔데믹으로 가기 위한 위드 코로나, 글로벌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는 백신과 진단키트를 넘어서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리라 생각합니다. 인도가 46,000명이에요. 46,000명,
브라질 3만 1,000명, 러시아 19,000명, 영국 3만 8천, 프랑스 19,000, 터키 19,000, 아르헨티나 6,800명 났다는 소식이고요. 전 세계는 아직 4차 팬데믹 중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적인 발언에 안도했고요.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비둘기에 반대는 매파죠. 매파는 긴축적인 시장의 긴축적인 시그널, 비둘기적인 건 시장의 완화적인 확장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는 부분인데요. 내용을 좀 볼게요. 미국 현지 언론은 뉴욕 증시가 급반등한 배경에 대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날 오전 잭슨홀 연설에서 연내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공식화하면서도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면서도 테이퍼링의 시점과 속도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 충족까지는 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 말했다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는 소리인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참고만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시장의 연준의 입에 따라서 의장의 입에 따라서 당연히 움직입니다. 허나 예전 2008년도 그 이후에 첫 번째 테이퍼링과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에서도 시장은 충분히 변동성이 있었고요. 먼저 자산 매입 축소하고 그 다음 금리 인상 시그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자산 매입, 똑같이 자산 매입 축소,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MBS, 국채 모기지 저당증권, 그쵸?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국채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매입도 하죠. 어디서? 미국 현지 시중은행들에 있는 그런 은행에 있는 국채와 MBS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죠. 미국 시중은행들에게, 상업은행들에게 돈이, 자금이 빵빵해지면 이 자금들이 이제 가게나 기업들이나 많이 흘러들어가겠죠. 이런 시스템이고, 이 자금들이 실물 경제에 가는 속도보다 금융시장, 그중 자산시장에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는 거죠. 그쵸? 이게 저금리의 부작용인 것 같기도 해요. 왜? 실물 경제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금융시장의 속도와 그리고 자산시장에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어쨌든 지금 언제나 시장은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산 매입 축소할 겁니다.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훌륭한 기업은 그러한 파고를 언제든지 헤쳐나가면서 갑니다. 이 모든 시장 상황들에 따라서 언제 떨어지고 그때 팔고, 또는 올라가서 그때 팔고, 또는 떨어질 때 다시 산다. 이거 불가능이다. 훌륭한 기업을 이렇게 사고 판다?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은 그 기업이 성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 그쵸?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첫 번째 바로 투자 원칙입니다. 시장에 대한 상황은 제가 체킹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 영상에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분이 셀트리온 미주 제니주라는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셀트리온의 모토에 대해서, 셀트리온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 영상 속에는. 그런데 셀트리온의 모토, 셀트리온의 질적인 경쟁력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셀트리온의 양적인 부분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기술력,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했다면, 진짜 경쟁력은 사람한테서 나오는데 그 사람의 그 모토,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목적지까지 갑니다. 단방에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쳐 나가면서 목적지까지 간다는 겁니다. 아까 언급드렸지만 1000만 번의 리셋, 야놀자 창업자죠. 그 사람이 2조 원을 손정한테 투자를 받고, 그리고 성공을 했던 그 이유에서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딛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 기업가적인 정신이고, 우리 투자자도 기업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기업이 끊임없이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고 성장을 한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도 경영자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오너도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임직원도 중요하다. 그리고 파트너사도 중요하다. 그리고 투자자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왜? 이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성장한다. 목적지까지 도착한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자산의 속도도 증가하며 현금흐름 창출도 높아지며, 그게 바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재도 중요하다. 과거도 중요하다. 같이 연결되어 오죠.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끊임없는 투자. 전 세계, 그리고 한국에서는 압도적인 R&D 비율. 전 세계 빅팜을 향해서 명확하게 길을 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수급 화면이고요. 자, 체크해야 될게요. 연기금이 하나, 둘. 금요일 기준으로 94,000주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69,000주, 20,000주, 3,000주, 70,000주.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 빨간 칸이 많죠? 사모펀드는 거의 다 뻘개요. 한 달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이 거래일 제외하고 다 무려 빨간 칸이다.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투신도 계속 빨간 칸이에요. 그쵸? 투신도 파란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제외하고 계속 들어왔다. 보험도 거의 빨간 칸이 많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기준. 금융 투자도 거의 빨간 칸이 많다. 기관이 최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누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숫자 찍기 전에 돔 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분명히 미리 들어와서 대기하는 걸까요? 긍정적인, 그리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시그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지금 빨간 칸이 많죠. 근데 조금 개인 칸에서 차명 물량도 있겠지만 개인이 파란불이 많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진성 주주분들, 많은 주주분들이 물량 뺏기지 마시고 셀트리온의 목적지는 항상 말씀드리죠. 너무나 많이 남았다. 4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훅훅 조금 이따 차트 분석을 잠깐 보겠지만 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부분은 치고 나올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만 원, 이 부분도 확실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왜? 우리의 목표와 매출액, 영업이익 숫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들,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항체 신약, 그리고 ADC, 그리고 SC 제형, mRNA 백신 플랫폼, 직판, 글로벌 공학 연구센터에서 2,000명의 추후 연구원들에 대한 유입과 그리고 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있고, 너무나 기대하고 앞으로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며 이미 훌륭한 기업이죠. 최고의 기업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선 하나를 그어놨죠. 이 선이 단기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좀 있었는데 여기를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보면 체크를 해드릴게요. 책은 여기죠. 그리고 여기 과거부터 보면 여기 투심이 모여있죠. 그쵸? 거래량도 엄청나게 동반이 됐었고, 기존 과거 여기 최근까지 참 투심으로서 중요한 매물대 가격이었는데요. 여기를 돌파를 했다. 그쵸? 일봉상 돌파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60수를 돌파했습니다. 그쵸? 60수를 돌파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참 나쁘지 않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괜찮다. 조금 더 추세를 두고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 3분기, 4분기 기대할 게 우리는 더 많죠.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수급이 지금 먼저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다.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항상 보이지만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공간이 비어 있어서 여기 치로 갑니다. 모든 이평선들 지금 121선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200일선은 딱 맞닥뜨렸어요. 지금 보통 참고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평선을 보실 때 50, 20, 60, 120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보면 이거를 20 그리고 변경을 할 때 60, 200으로 보는 분도 계세요. 일단 두 개로 보는데 200일선에는 지금 딱 맞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보이시죠? 200일선에 딱 맞았거든요. 흰색 선. 요 두 가지를 보통 보기를 하는데 흰선에 딱 맞았어요. 그쵸? 어쨌든 요 이평선도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오고 있고, 항체 치료제의 시기와 그리고 항체 치료제를 빼고도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기업이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 계시죠? 무려 1년, 2년, 3년,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들, 그 시간에 투자하시고 시간으로 해지했다면 그 보상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저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케노라즈를 보고 들어오셨던 이분들, 이제 그 고점을 탈환할 날이 곧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곧 다가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사실 전고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 다 전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 항체 바디 250조 안티바디 중에서 이제 2조, 이제 1%도 안 되는 시장을 갖고 왔다.
여기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와야 되겠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왜? 빅파마를 향해 가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